안녕하세요. 남아공 사는 김어둠입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블랙팬서가 개봉을 했습니다. 블랙팬서를 보면 블랙팬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인 와칸다가 남아공에 위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설명드리죠. 남아공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새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한국 개봉일이 지금 11월 9일인가? 이러고 북미 개봉일이 11월 11일이던데 남아공 개봉일은 저도 아직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근데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걸 봐서 남아공도 아직 개봉을 안 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딱 지금 11월 9일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전 영화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블랙팬서에 나오는 남아공의 문화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예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 코믹스는 해당이 안 돼요. 일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 와칸다의 공용어는 코사어입니다. 현실에서 코사어는 남아공의 공용어 중에 하나예요. 왜 와칸다는 현실에서 동아프리카에 위치하면서 남아공의 언어 중에 하필이면 코사어를 공용어로 택했는지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코사어의 코가 그냥 코가 아니라 사실 코사어입니다. 코사어로 코사어는 이시 어사라고 해요. 그 XH 코사어의 XH 발음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발음이 잘 된 건 아니고 아직도 사실 많이 미흡하긴 해요. 완벽하게 구사하는 건 아니고 근데 살다 보니 계속 말해보니 되네요. 코사어에는 이런 발음 말고도 이런 발음이 있어요. 자,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처음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남아공은 무려 11개의 공용어가 있고 코사어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사 외에 공용어는 당연히 영어가 있고 네덜란드계 이민자 후손인 아프리카너들이 쓰는 아프리칸스어 아프리칸스라고 발음을 해요. 제 남자친구가 이 언어 원어민이라 저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줄루어, 은데벨레어, 츠와나, 총가, 벤다, 남수트, 북수트, 스와티 이렇게 해가지고 11개고 남아공 정부에서 그 수화도 이제 남아공 공용어로 지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 포함이 공식적으로 안 된 거 봐서 아직까지는 뭐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여튼 저는 이 중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영어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아프리칸스어와 줄루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왜 코사어가 아니라 왜 줄루어를 선택을 했냐? 사실 남아공에서 쓰이는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영어를 제외하고 줄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민족 다언어 국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라는 의미가 한국이랑은 너무 다른데 이건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나중에 원한다면 남아공의 언어에 대한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 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사는 하우텐주의 프레토리아는 영어를 제외하고 페디나 츠와나어, 아프리칸스어가 줄루어보다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여기 프레토리라고 하는 츠와나와 줄루어, 뭐 영어, 아프리칸스어 다 섞인 이제 프레토리아만의 방언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프레토리아는 페디와 츠와나와 아프리칸스어만 쓰인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줄루어와 코사와 화자는 저희 동네에서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프레토리아 동쪽에 저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언어를 쓰는 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요하네스버그에 가면은 줄루어 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아공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12배 크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남아공은 상당히 다민족, 다인종, 다언어 국가입니다. 어쨌든 이제 코사어, 근데 이제 제가 빨리 말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발음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 그냥 코사어라고 말할게요. 코사어는 당연히 코사어족이 원어민으로 있는 언어고
코사족은 대부분 남아공의 남쪽인 케이프 지방 일대에 거주합니다. 코사족이 많이 사는 케이프 일대로 가려면 여기서 한 차 타고 12시간, 13시간 타고 가야 이제 나오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로 사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코사족. 우리 모두 코사족 출신 인물을 다 압니다. 모든 한국인이 다 알아요. 바로 누구냐면은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코사족 출신이고 넬슨 만델라는 코사어 화자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코사족 부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난 곳인 이스트 케이프 주의 주도가 포트 엘리자베스라고 해요. 근데 이 포트 엘리자베스 영어로 하면은 포트 엘리자베스인데 이제 이 이름이 이 영어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것이 이제 코사어 이름인 칼베하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것도 그 한국어로 쓰면은 이제 쾌베하인데 사실 발음은 칼베하예요. 자, 왜 코사어는 이 흡차금이라는 말은 흡차금 발음은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흡차금이라고 하는데 흡차금 발음이 왜 맞냐 하면은 이제 코이산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남아공의 원주민은 사실 코사족, 줄루족 등등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원래 살던 민족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코이산족입니다. 남아공의 태초의 원주민은 코이코이와 산이라는 민족인데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코이산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선 원주민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옛날 영화인 부시맨을 보신 분들이 제 나이 또래, 제가 94년생인데 94년생 또래는 그렇게 알지는 못할 텐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부시맨이란 영화. 그 부시맨 영화에 나오는 그 원시 부족이 바로 코이코이와 산의 부족들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그 영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당연하겠지만 그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좋게 비춰지진 않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코이산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틀린 단어입니다. 코이코이와 산이라는 민족이고 이들은 부족 단위가 아니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people group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제가 민족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저도 이런 사회 문화적 단어를 완벽하게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민족이라고 할게요. 틀렸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두 민족들 사이에 여러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코이 사람들과 산 사람들 여기 밑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좀 틀린 언어로 이제 코이산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코이산족은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한국과 일본이 다른 민족 그룹이잖아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일본족, 한국 일본 나라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이코이는 주로 농경생활과 가축을 기르는 생활을 했고 산은 유목민족이에요. 여기서 또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코이코이와 산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네안데르탈의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동양인들과 비슷하게 코이코이와 산들은 눈에 몽고주름이 있습니다. 저도 몽고주름이 있는데 코이코이와 산의 그 유전자를 강하게 받은 여기 그 다른 코이코이와 산이 아닌 사람들도 그 가끔 흑인들 중에 눈에 몽고주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그 코이코이와 산 민족이 쓰는 언어들의 그룹인 코이산 제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코이코이와 산은 그 부족이 아니고 여기 안에서도 쓰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코이산 제어라고 해요. 이 코이산 제어에는 흡차금, 아까도 말했듯이 흡차금은 이런 거를 흡차금이라고 하죠. 그 발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계속 들어보면 계속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자세히 설명하면 남아공의 역사를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질 거라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은 코사어는 반투계 언어 중에서 코이산 제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투계 언어, 뭐 줄루어 같은 경우보다는 흡차금이 훨씬 많아요. 코사어가. 사실 그래서 줄루어를 배우는데 흡차금이 코사보다는 적어가지고 줄루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줄루어도 개빡세요.
다만 블랙팬서의 주요 캐릭터의 배우들은 대부분 남아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주 캐릭터예요. 그 조연 말고 정말 주연 캐릭터는 대부분 남아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제 블랙팬서를 보면 트찰라 역의 체드윅 보스먼과 킬몬거 역의 마이클 B 조던은 그냥 미국인이고, 나키아 역의 루피타 뇽요는 케냐계 멕시코인, 슈리 역의 레티티아 라이트는 가야나계 영국인, 아요 역의 플로렌스 가춘바는 우간다계 독일인, 오코의 역인 다나이 구리라는 짐바브웨계 미국인입니다. 짐바브웨가 그나마 남아공과 가까워요. 제가 검색해본 결과 다나이 구리라는 짐바브웨 공용어인 하나인 쇼나어를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쇼나어는 코사어와 상당히 비슷해요. 블랙팬서 1편의 오코에가 외치는 대사 중에 코사어로 이거고 쇼나어는 이거예요. 저도 정확한 발음은 못해서 따로 제가 발음은 안 할게요. 표기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트찰라의 아버지 트차카 역의 배우 존 카니가 바로 남아공 사람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 와칸다의 공용어가 코사어인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이에요. 감독인 라이언 쿠글러가 이분을 캐스팅하면서 코사어를 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 카니는 이스트 케이프 주 출신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코사어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이프 일대에 거주한다고 했죠. 그 이스트 케이프 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존 카니는 코사어족 출신이고 코사어 원어민이에요. 자, 두 번째, 수투족. 블랙팬서를 보면은 와칸다의 국경에 있는 부족들이 나오죠. 약간 되게 산에 있고 그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그 부족들. 저도 1편밖에 안 봤기 때문에 2편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부족은 이제 뭐 문양이 그려진 그 담요 같은 것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약간 눈 덮인 산에서 나올 때도 그때도 담요 같은 거를 덮고 있죠. 그 부족의 모티브가 된 현실의 부족은 남아공 그리고 레소토의 소토족입니다. 부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와칸다의 자연경관이 레소토에서 많이 따왔다고 해요. 이제 소토 아니면 레소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발음은 수투에 가까워요. 그리고 수투족의 언어가 세수투예요. 남아공의 지도를 보면은 또 가운데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가운데 딱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수투족의 나라인 레소토입니다. 이제 한국어 표기는 레소토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발음은 그리고 여기 남아공에서도 레소토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별개의 국가가 또 그 남아공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또 역사를 또 깊게 파고들어야 해서 자세히는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냥 빠르게 설명하자면은 남아공으로 합병을 거부하고 독립해서 1966년에 독자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투족은 남아공에도 굉장히 많아요. 남아공 국민은 레소토에 거의 자유롭게 무비자로 거의 왕래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Southern Africa Custom Union 조약 때문인데요. 그 레소토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남아공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비자 없이 레소토에 가지는 못합니다. 한국인은 남아공에는 30일 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 레소토는 비자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소토족은 남아공에서는 프리스테이트 주에 많이 거주를 합니다. 레소토를 포함한 남아공의 프리스테이트에 있는 산악지대인 드라켄스버그 아니면 레소토 마운틴 레인지라고 하죠. 그쪽은 굉장히 추워요.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리고 아프리스키라고 하는 그 스키장도 여기 레소토에 있어요. 이렇게 춥기 때문에 레소토의 전통 의상은 이렇게 담요입니다. 이 담요는 울로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모자도 있어요. 이 모자는 좀 특이한 모양인데 레소토의 국기에도 가운데 딱 박혀져 있는데 이 모자는 모코로틀로라고 합니다. 블랙팬서에서는 이 담요 전통 의상이 비브라늄이 들어가서 총알도 맞고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런 기능은 없고요. 남아공에서는 아란다 텍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수트 왕국의 허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제작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 수 있어요. 남아공에서도 살 수 있고, 제가 프리스테이트 주에 갔을 때 봤던 그 담요가 대략 가격이 1300랜드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11만원 정도 하네요. 왕족.
와칸다에는 왕이 있죠. 남아공에도 있습니다. 물론 와칸다에 있는 왕족의 그 컨셉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남아공에서 그렇게 뭐 싸움으로 왕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왕이 세습되고요. 어쨌든 왕족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남아공은 이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났을 공화국입니다. 근데 왜 왕족이 있냐? 남아공은 다민족 국가고 부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튼 왕족은 정치적으로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은 그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도시는 그렇진 않고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러진 않은데, 정말 시골 외곽으로 가면은 땅을 사고 거기서 뭘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부족의 부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가끔 정말 영향이 센 지역은 그래요. 이렇듯이 나라의 대표가 아닌 그 전통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남아공에는 10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고요. 남아공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들의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212조 1. 국가 법률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기관으로서 전통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2. 전통적인 리더십, 전통적인 지도자의 역할, 관습법 체계를 준수하는 공동체의 관습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2의 A. 국가 또는 지방 법률은 전통 지도자의 집 설립을 규정할 수 있다. B. 국가 법률은 전통 지도자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듯이 헌법에서도 어느 정도 그들의 역할을 한정된 사항 안에서 인정해주고 있어요. 줄루족, 트찰라의 어머니인 데비마마, 한국어로 치면 데비마마죠. 왕의 어머니니까. 어쨌든 라몬다 여왕 안젤라 바셋이라는 배우분이 연기를 했죠. 라몬다가 쓰는 저 모자는 줄루족의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보통 풀이나 목화 같은 걸로 짜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줄루족 전통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씁니다. 이 모자는 이시촐로라고 해요. 줄루족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지금 남아공에서도 콰줄루 나탈이라는 주가 있는데, 줄루족이 상당히 대다수인 주고, 역사적으로는 줄루족이 줄루 왕국이라는 나라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남아공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죠. 1879년에 일어난 대영 제국과 줄루 왕국의 전쟁이었던 줄루 전쟁에서는 그 첫 전투인 이산들바나 전투에서 대영 제국이 그냥 발렸어요. 이후 대영 제국의 증원으로 대영 제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지만, 그 당시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던 영국군이 그냥 참패했어요. 그 전투에서는. 그 정도로 줄루족은 오지게 강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토사어와 줄루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줄루어 원어민이 아닌 남아공 흑인들이 줄루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콰줄루 나탈주는 당연하고, 여기 하우탱주, 제가 살고 있는 하우탱주는 몇몇 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로 줄루어를 가르쳐요. 그 정도로 줄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랙팬서에서는 줄루족에서 영향을 받은 점이 이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줄루족이나 줄루어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요. 이처럼 블랙팬서에 나오는 남아공의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 외에도 자잘한 것들, 그러니까 남아공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블랙팬서의 요소들이 좀 더 있긴 한데, 너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빼거나 설명을 좀 적게 했어요.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밌겠죠? 맨날 브이로그만 찍다가 이런 영상을 찍으려니 정말 이상하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